네, 반갑습니다. 성화준의 투자 나침반 MBN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한 주의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 그리고 종목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 시점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의 밸류업 정책 기대감이 붙으면서 나름대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이어진다라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선 체감하기에도 좋고 나름대로 최근에 좀 잠잠했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면서 아주 좀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이런 흐름들은요. 어떤 특정 종목의 개별 이슈라든가 어떤 특정 섹터에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셔야 되는 종목과 섹터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캠에 대한 흐름을 좀 풀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가 좀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 CATL가 최대 1조 5천억 원대의 전해 공급 계약을 사실상 확정 지으면서 단순한 재료 소멸성 이슈가 아니라 업황 턴어라운드로서 증명하는 구조적 이벤트가 발생한 건데요. 이 5년간 35만 톤, 연 7만 톤 규모면은 작년 엔캠의 매출 대비 약 100% 수준의 단일 계약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뭐 생산 효율이라든가 수익성이 모두 턴하는 과정을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유럽계 프랑스 배터리 메이커로부터 소듐 이온 전해 공급권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NCM 그리고 LFP 중심에서 소듐 이온까지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엔캠에 대한 시세 분출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엔캠에 대한 이슈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전해 그리고 양극재 그리고 동박 그리고 분리막 순으로 온기가 확실히 또 퍼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에 대한 기술적 흐름까지 겹쳐진다라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홍풍 다시 한번 연말을 통해서 연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한 번에 반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이런 엔캠이라던가 대형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챙겨보신다라 그러면 비교적 또 확실히 이슈가 붙는 종목들, 가는 종목들이 더 시대를 잘 받는구나 또는 대형주가 확실히 섹터의 순환매를 많이 이끌어내는구나 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시장을 뒤로 한 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지금 기준에서 본다라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 너무나도 이렇게 좀 퐁당퐁당 장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기준을 잡아도 되느냐라는 기대감 또는 우려가 또 이렇게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저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교적 2%대의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이슈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재료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전에 나왔던 뭐 구글과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들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해석이 됐고 지금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서 키워드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을 감안한다라 그러면 저는 구조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크게 주춤할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받는 종목들 그리고 특별히 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수혜가 확실한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잡아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도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로를 많이 열어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인의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펼쳐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포함되어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외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밸류업 그럼 충분히 반도체 소부장들의 이런 주춤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종목 좀 풀어드리고요. 오늘 제시드릴 종목도 같이 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SPG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54,000원 깔끔하게 도달에 성공하면서요. 3차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결국 AI 반도체에서 하드웨어까지 번지면서 이 완성형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완성형 로봇을 현재 제조 라인에 투입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완성형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장의 확장의 기대감이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SPG가 공급하고 있는 정밀 감속기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재차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다른대로 신고가 영역에서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SPG는 3차 목표가 64,000원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비중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또 입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은요. 코리아 FT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SL에 대한 이 리뷰를 해드리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코리아 FT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리아 FT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실적 상향치가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게다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 또한 미국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깨어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자리이다. 그래서 실적이 주가에 반영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상향에 대한 이 주가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리아 FT도 2차 목표가를 깔끔하게 달성하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2차 목표가 8,200원까지 좀 더 열어두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또한 현금에 대한 비중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수익 챙기면서 가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화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SL과 코리아 FT,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많이 챙겨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바닥 구간에서 다지고 출발하는 화신도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사들이라든가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아쉬웠는데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25%에서 15%를 관세해야 될 부분.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현대차가 부품사의 리스크를 지워준다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1차 협력사부터 시작해서 2차, 3차까지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에 대한 부담들을 우리가 전액 보장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부품사에 대한 실적 리스크를 깨워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 그럼 저는 부품사들의 흐름들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신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잘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만약 현대차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는 자리이고 특히나 지금 현대차, 기아, GM 모두 미국 시장 안에서 모든 부품사들의 밸류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현지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화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품에 대한 이 셰시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실적 레버리지로 기대해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화신도 충분히 신고가 영역까지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9,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들 증시템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